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5.1 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냐면은 에너지가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일반화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에너지의 근본적인 면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에너지란 말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예. 뭐 우리 주위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에너지 절약, 뭐 에너지 대란이다, 에너지를 아껴 쓰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에너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에너지의 정확한 의미. 뭐 많은 책에 쓰여 있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죠. 일단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죠. 그리고 화학적 에너지도 있습니다. 화학적 에너지가 있는 그런 물질이 뭐가 있나요? 뭐 연료도 있을 수 있고요.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전기적인 에너지도 있고요.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 이런 애들도 다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에너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수많은 에너지의 형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에너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잘 관찰해 보시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이런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의 의미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힘 곱하기 거리의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얘가 속도가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한테 힘을 가해서 가속을 시켜야 되죠. 힘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이동되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하고 그 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거리가 이동됐을 때, 그때 그 물체는 속도를 가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어떨까요? 위치 에너지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물체가 이만큼 위에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를 밑에서부터 들어 올린 거죠. 얘한테 작용하는 이 무게라는 힘을 극복하면서 높이라는 길이만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힘과 거리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열 에너지는 어떨까요? 열 에너지는 어디에 힘과 거리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열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열 에너지는 그 분자나 원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더 빨리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높은 온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동 에너지랑 열 에너지는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에너지는 어디에 이 힘과 거리라는 요소가 들어있을까요? 자, 화학적 에너지는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전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 때문에 화학적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예요.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무엇로부터 나타날까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에너지가 높은 전자예요. 얘가 더 가까이 가면은 더 에너지가 낮은 전자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은 뭐 오비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딱 거리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거리가 원자핵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더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전기 에너지니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도 전부 이런 식으로 힘과 거리의 곱이라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보면은, 힘과 거리인데요.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상징 문자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힘 곱하기 거리. 거리의 상징 문자가 D입니다. 얘가 이제 에너지인데, 요걸 단위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힘의 SI 단위가 뭐가 있나요? 뉴턴이죠? 뉴턴. 뉴턴 곱하기 미터. 예, 뉴턴 곱하기 미터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줄이라고 하죠. 1줄은 1뉴턴 곱하기 1미터입니다. 근데 1뉴턴이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1뉴턴은 1kg 곱하기 1m per 세크 제곱이에요.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 그게 바로 1N이고요. 그만큼의 힘을 가해서 1m만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J입니다. 그래서 미터까지 곱하면 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J는 이런 디멘션을 가지고 있어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자, 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물리량이, 만약에 어떤 물리량이든지 이런 형태의 디멘션을 가지고 있다.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또는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제곱의 이런 디멘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리량은 에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일반화학에서 등장하는 어떤 애들이 에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듯이 줄이 있죠. 칼로리도 있습니다. 칼로리는 1g의 물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 그게 바로 칼로리죠. 1칼로리랑 1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1칼로리는 보통 4.2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4.184줄이 됩니다. 4.184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뭐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그냥 에너지의 단위인데, 이거 말고 압력 곱하기 부피, 얘도 에너지의 디멘션을 가진다고 했죠. 압력 곱하기 부피, 얘를 단위로 쓰면은 리터 ATM이 돼요. 얘도 겉으로 볼 땐 전혀 에너지가 아닌 것 같지만 에너지입니다. 자, 압력 곱하기 부피,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죠. 근데 거기다가 세제곱미터 이런 부피를 곱하면은 결국은 아까처럼 힘 곱하기 거리의 디멘션이 되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다음에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 얘도 에너지예요. 예. 그래서 PV는 nRT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RT도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 곱하기, 전하량이 다니는 쿨롱이죠. 쿨롱 곱하기 볼트, 전압,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볼 땐 에너지가 아닌 것 같은데 에너지인 애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요 PV라는 거, 요거는 에너지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RT도 에너지예요. 나중에 이제 기체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조금 더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류라는 것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임의적인 거죠.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크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열과 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간단하죠.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의 속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인데요. 얘는 그 질량의,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 질량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고요. 걔를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던 공식이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kg짜리가 1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1m/s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아까 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1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0.5줄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위치 에너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는 어떤 힘과 관련이 있는데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중력장에서의 위치 에너지, 아니면은 전기장에서의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이제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H만큼 올라가 있다. 물체의 질량이 M이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그게 바로 mg죠. 중력가속도 g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mg라는 힘을 극복하면서 h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mgh. 이게 바로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mgh. 간단하죠. 근데 이 식은 우리가 일반학에서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전기적인 힘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죠. 우리가 어떤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만약에 얘를 더 멀리 당겼다.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전기적인 힘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가 화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원자든 전자든 아니면은 뭐 이온이든 다 이런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의 에너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두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 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힘. 예를 들어서 Q라는 전하랑 Q1이라는 전하랑 Q2라는 전하가 요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요,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R제곱분의 두 전하의 곱의 비례예요. 그리고 요게 비례상수 K가 있는데 얘를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자, 요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식인데요. 이거 이제 가만히 보면은 Q1과 Q2가 만약에 같은 부호다. 그럼 어떨까요? 같은 부호면 얘가 양수죠. 그러면은 그 미는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미는 힘. 그리고 R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은 더 커지겠죠. 미는 힘이 세집니다. 반대로 Q1과 Q2가 반대 부호다. 그러면 전체가 음수값을 나타내고 걔는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힘이 아니라 이렇게 Q1과 Q2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잖아요.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 에너지의 기준은 Q1과 Q2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때가 0이 돼요. 예.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은 더 에너지가 낮은 거고요. 0보다 더 높아서 양수다. 그럼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쓰면은요, 이 힘을 갖다가 거리로 적분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적분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결과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에너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런 개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Q1과 Q2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위치 에너지는 K는 똑같고요. Q1 곱하기 Q2도 똑같습니다. 근데 R의 제곱이 아니라 R이에요. R. 그냥 R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만약에 얘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히. 그럼 R이 무한히 되니까 E는 0이 되죠.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Q1과 Q2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의 기준이 0인 거예요. 만약에 얘가 두 개가 반대 부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서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더 안정한 상태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얘네들이 더 둘 다 같은 부호다. 그럼 어떨까요? 얘가 양수가 나오죠? 그거는 이 두 전하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거의 같은 형태의 식이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은 그 이온 결합을 할 때 격자 에너지라는 거에서 나와요. 격자 에너지. 예. 격자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이온 화합물의 얼만큼 이온이 강하게 결합해 있느냐에 대한 척도인데요. 거기서 이제 요 식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죠?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봤죠? 우리가 볼 게 또 하나 남았네요. 열과 일. 자, 보겠습니다. 에너지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왔다 갔다 할 때 에너지의 형태가 크게 보면은요, 열과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열과 일. 예.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계랑 주의라고 하는데요. 계랑 주의 사이에 에너지 유출입이 일어날 때 열의 형태 아니면 일의 형태다 이겁니다. 자, 둘 다 에너지지만 열은 뭡니까? 열이라는 것은 온도 차이 때문에 흐르는 에너지의 변화, 그걸 열이라고 해요. 열. 온도 차이가 없다면은 열이 이동하지 않죠.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라는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 뭐냐면은요, 열이 아닌 모든 게 다 일입니다. 사실은. 열이 아닌 모든 게 일인데, 일반화학에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일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의 일. 뭐냐? 기체의 팽창에 대한 PV 웍, 그리고 전기적인 일. 예. 전기적인 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적인 일은 우리가 억지로 볼타전지라는 걸 만들어야지 확인하고 측정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화학에서 주로 나오는 열이 아닌 일은 PV웍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 PV웍만 일로 간주를 하셔도 됩니다. 자, PV웍은 뭐 지금 이런 열역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체 그런 데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냥 에너지에 대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그 소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 그 다음에 뭐 엔탈피 이런 것들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